장기표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투쟁을 멈출 수 없었다. 1977년 2월 구속돼 11.6이 일어났던 79년 연말 석방될 때까지 약 3년여의 징역 생활은 재소자 인권투쟁으로 보낸 날들이었다. 교도소도 사람 사는 곳이고 재소자도 인간인데 죄에 대한 자유의 제한은 있으되 비인간적인 생활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장기표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그런데 볼펜을 안 쓰는 거야. 신문도 못 보고. 그럼 징역 몇 년 살면 신문도 하나 못 보면 바보 안 되겠어요? 그럼 출소하면 생활 능력이 있겠나요? 그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신문도 봐서 세상도 알고 또 글도 공부도 하고 이래야 안 되겠어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도소는 당연히 장기표를 성가신 인물로 여기게 된다. 재소자를 선동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장기표를 다른 재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혼자 사동에 수용하는 등의 압박도 서슴지 않았다. 교도소 들어가는데 보면 머리 빡빡 깎고 말이야. 아니 뭐 경제사범도 있고 뭐 설사 절도를 했던 강도를 했던 가족이 와서 보니까 머리 빡빡 깎고 남편으로 데리고 살 마음 생기겠어요? 그게 이혼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죄를 지었다도 죄값은 자유형인데 자유가 박탈되는 건데 가정 파탄 선고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일반 재소자들의 크나큰 호응으로 일반 재소자 인권투쟁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투쟁으로 재소자들의 처우가 개선된 것 외에도 재소자 인권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고 이것은 앞으로 전국 교도소에서 재소자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장기표는 재소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교도관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교도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한 재소자 또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장기표의 교도소 시절은 전설이 되고 있었다. 내가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열심히 살았거든. 열심히 살았다는 건 열심히 투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았는 교도소에 가면 다 그 교도관들이 나를 알지.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가면 장기표시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도 이제 학생생활 하다가 보니까 뭐 구속을 2군데서 이제 감옥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교도관들이 한결같이 친한 교도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위 시국사군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장기표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소위 이제 교도관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 같이 이제 재소자들하고 이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만나본 모든 분들 다 존경심을 표시하더라고요. 대구 교도소에 있던 장기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음력으로 1979년 4월 9일 장기표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부음을 듣게 된 것이다. 교묵과장의 위로가 귓가에 윙윙 돌았다. 하늘이 무너진 듯했다. 세상 좋은 일은 다 했어도 어머니께는 효도 한번 못했다는 자책이 밀려왔다. 내가 이제 옛날에 구속됐잖아요. 그때는 민주운동 하다가 뭐 구속된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예요. 이 시골에서 구속됐다 그러면 뭐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래야 경찰서에 가는 줄 알았거든. 그런 때였기 때문에 요즘처럼 뭐 민주인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하셨지. 귀유제도가 없었던 시절이니 장례식도 볼 수 없었다. 서울구치소 시절 죽기 전 막내 아들 얼굴 한번 보시겠다고 매서운 추위에 기차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시고 면회 오셨던 어머니였다. 난 어디 가면
효도해야 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데 그는 그렇게 말할 때마다 굉장히 자책감이 들지, 부끄러움 생각이 들죠. 공부 잘하는 막내 아들이 왜 데모를 하고 감옥을 갔는지 마지막까지 몰랐을 어머니. 어머니는 책망 대신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아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장기표의 선하고 단단한 의지력은 어머니 기도의 힘이었다. (1978년 10월) 말 장기표는 전주교도소로 이감됐다. 도둑장가를 가고 신혼 6개월 만에 감옥에 간 장기표와 홀로 남겨진 아내 조무화. 서로에 대한 연민이 깊었던 두 사람은 편지를 통해 부부의 정을 키워나갔다. 그런데 뭐 집사람은 뭐 얼마나 고생스러워 계속 면회다니지 하지.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난 또 실제로 그래요. 다정다감한 성품의 장기표가 감옥에서 아내와 주고받은 정담이라니 오죽했을까. 이 책은 연인들이 주고받는 연서가 됐고 장기표 사랑의 철학이 빛나는 우리 사랑의 이름으로 만났을 때 등의 연작으로 이어졌다. 사랑의 전형인 부부사랑을 다루고 있었지만 장기표의 정치 철학을 담고 있었다. 그에게 정치는 사랑의 사회적 실천이자 사회적 실현이기에 정치는 사랑이다라고 장기표는 말한다. 진실로 내 부모와 아내, 자식을 그리고 인간을 사랑한다면 정치를 통해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 삶의 좌우명으로서 세 가지 철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몸의 철학, 다른 하나는 노동의 철학, 또 하나는 사랑의 철학. 몸의 철학은 사람의 몸도 우주의 한 부분이자 소우주인 만큼 우주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대로 몸이 작동할 수 있게 해야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의 철학은 자신의 활동이 자아 실현의 과정이 되게 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의 철학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돼야 나도 상대방도 다 같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감옥 안 장기표는 조무아의 편지를 통해 세상과 연결됐다. 그냥 저는 그냥 여기서 소식이 계속 들어가서 이 사람한테 용기를 줘야 되겠다, 힘을 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아예 그냥 엽서를 많이 사갖고 그냥 별 얘기 없는 거를 그냥 몇 자 적어서 때마다 보냈어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받아서 새 소식이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기표 조무아 부부를 독재 권력이 갈라놓더라도 부부의 하나됨이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믿음을 굳게 가졌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매일 밤 10시에 장기표는 교도소에서, 조무아는 집에서 같은 성경 구절을 읽었다.